안녕하십니까, 오원영입니다. 먼저 캐나다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릴 것이 들어와 있네요. 해외 체류 중에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나가 계시는 동안에 PR카드라든지 영주권 랜딩 페이퍼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시 캐나다에 어떻게 들어오는가 참 막막한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수월하게 다시 입국하실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연방이민부가 어제 발표한 건데요. 지난 3월 18일을 기준으로 유효했던 영주권 카드나 랜딩 페이퍼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현재 만료됐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어디에서 들어오던 이민부 사이트 온라인 양식을 통해 보고만 하면은 들어올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거주 목적으로 즉 살던 곳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국한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민부 웹사이트에 양식을 작성한 후 만료 날짜와 입국 예정일, 입국 사유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데요. 캐나다 거주지의 주소, 그리고 임대계약서라든지 주택 소유 관련 증명서, 그리고 고용증명서, 항공티켓 이런 재반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영주권 카드가 만료됐을 경우에 해외에 있는 캐나다 공관을 통해서 여행증명서를 따로 새로 발급받아야 들어올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방식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입국제약 면제 대상과 관계없이 해외 입국자들은 캐나다에 들어오는 날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조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체류 허가 문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우리 모국 정부에서도 비슷한 조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재입국하는, 다시 말해서 한국에 다시 들어가는 외국인들을 입국 심사할 때 거주지가 실제 거주하는 곳인지 확인을 하고 이 거주지가 자가격리에 적합한 곳인지를 분간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최근에 장기 체류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머무를 곳이 자가격리를 시키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장소가 몇 군데 보고가 됨으로써 그런 사례가 있음으로써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가격리 장소 확인을 거쳐야 되는 외국인은 병역 관리가 취약한 그런 유형의 체류 자격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역당국은 이 사람들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신고서에 제출한 주소지가 과연 맞는 것인지, 정확히 이 주소지에 거주할 것인지, 그리고 이 주소지가 방역 자가격리에 적합한지 이런 것을 3단계에 계속 살피게 되고요. 또 건물주와의 통화를 위해서 건물주의 연락처까지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에 이 번호가 정확한 것인지 확인한다고 합니다. 허위 기재를 막겠다는 얘기죠. 이에 따라서 특별 입국 절차를 밟을 때 해외 입국자들은 신곳의 자가격리 주소, 그리고 관리인과 거주지 주인의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를 같이 적어줘야 된다는 것,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한국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세금 관련 문제인데요. 캐나다 국적자,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시민권 대신 한인들도 포함이 되는 얘기인데 캐나다 국적자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한 지 6개월 이내에 그곳에 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20%를 매기자 이런 법안이 발효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민주당의 정의령 의원이 발의한 건데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자는 것이 이 법안 제출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6개월 이내 비거주자에게 구입하고도 6개월 이내 그곳에 살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20% 취득세라는 새로운 명목을 가진 세금을 매긴다는 것인데요. 캐나다에도 이와 유사한 규제가 있기는 합니다. 비캐나다 국적자가, 즉 캐네디안이 아닌 사람이 온타리오주라든가 BC주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에 온타리오주는 15%, 그리고 BC주에서는 20%의 취득세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BC주의 경우는 한 수 덜 떠가지고 이 밴쿠버시의 경우에는 2018년부터 진짜 주인이라 하더라도 집을 비운 사이의 기간만큼 해당하는 1% 내지 2%의 empty house tax, 그러니까 빈집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집을 사용하든 안 하든 전기 들어가고 있죠. 수돗물 대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정의령 의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도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같은 취득세 추가 조치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법안 제출의 명분을 밝혔습니다. 살펴보면 비한국 국적자가 최근 5년간의 서울에서만 사들인 집의 수는 아파트를 포함해서 1만 채가 넘는다고 합니다. 오늘 쳐다본 동쪽 하늘, 즉 우리 모국 대한민국이 있는 쪽의 하늘은 여전히 껌껌한 것 같은데요. 파란 하늘이 빨리 좀 벗겨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작금의 대한민국 사회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저는 얼핏 연락, 불교 용어로 니르바나라는 말이 있는데요. 연락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잔치집 분위기라는 겁니다. 마구 풀어 헤쳐진 잔치집 분위기. 이게 단순히 먹고 살기가 좋아져서만이 아니라 정신적 해이가 도를 치렀었다는 거죠. 어딜 가나 먹자골목 밤새 불야성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자면 자칫 흥청망청을 연상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 사회가 내걸고 있는 명분은 나름대로 그럴싸합니다. 복지사회가 완전 구현됐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다가 친서민이다. 그리고 공정하다, 평등하다, 공통된다. 이런 그럴싸한 단어만 접붙이게 되면 누구도 지금의 현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기가 어려운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요즘 여당인 정부 측 민주당은 이 퍼주기판 복지 정책을 쏟아내는데 아주 신이 난 모양새입니다. 세상이 몰라줘서 그렇지 내년 예산안만 보더라도 없는 돈 추경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마구마구 끌어다 썼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비대할 만큼 비대해져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직감할 수 있죠. 하긴 재능은 없으면서 꿈만큼 정치인들이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가장 쉽고도 정확한 방법은 퍼주기입니다. 이것만큼 매력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친서민이라든지 동반자 사회, 공정, 평등 이런 단어만 갖다 붙이면 누구라도 여기에 반박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죠.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퍼주기든 베풀기든 복지정책 확대이든 그런 정책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경제 문제인데 바로 이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파이 키우기에 넌 없이 무능한 사람들이 여당에 진을 치고 있다는 것. 그것이 한심스러운 사태라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어떻게든 생산을 늘린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 나눠 먹을 수 있을까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코로나 대란의 와중에도 지금 한국의 2020년대 시대 정신은 복지 이 한마디로 기결이 됩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는 어느 정치인이 얼마나 정부 돈을 빼내어서 많이 퍼줄 수 있느냐 이게 정치인의 인기 그리고 차기 당선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인이나 언론만 탓할 문제도 아니죠. 언론이나 대중에도 이게 큰 책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돌이켜볼까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조선 조정이 일본군의 침략,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침략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들에게 먹히고 말았을까요? 대비를 하지 못했다는 간단한 이치인데요.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기도 하지만 그때도 역시 백성들에게도 엄청난 책임이 있었습니다. 조정이 전쟁 준비를 해서 성곽을 축조하려고 들자 그리고 군사훈련에 백성들을 동원하려고 하자 원성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당시 영상대감이던 유성룡 대감은 징비록에서 이렇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세상이 태평스러운 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중앙과 지방이 다 만만해져서 즉 정신이 늘어져서 백성들은 성 쌓는 일 같은 고된 일에 동원되는 것을 싫어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온 길에 가득 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국가를 위한 일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안락을 위해 일하는 데 집중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서간원이나 홍문관 같은 당시 언론기관들이 백성들 괴롭히는 일을 하지 말란 말이죠.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고 자연히 이 군사대비책은 유야무야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주 외국에 즉 일본에 길을 내주고만 셈입니다. 이거 역사적인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비슷한 현상이 한국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 너무 앞선 비약일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생산과 땀 흘리기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 시대착오적인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받기 딱 좋습니다. 노력 없이 나눠 먹기에만 열중하고 있는 요즘 한국의 사회상 분위기 이대로 가다가는 조만간 그리고 반드시 대가가 뒤따른다는 점 변함없는 진실이라는 것 다시 한번 각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